어때요? 자신 있어요? 그녀가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죠.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혹시 겁나세요?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내기를 하죠. 차라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제가 이기면 뭐든 우리 쪽에 따르고 복종하세요.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좋습니다. 대신 제가 이기면. 차라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죠. 뭐라고요? 과연 민우는 무엇을 제안한 걸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두 부대가 직면할 위기의 순간까지 모두 함께 해주세요.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살며시 눌러주시면 더욱 즐거우실 겁니다. 2024년 7월 평택 미군기지. 뜨거운 여름, 햇살이 활주로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경납고 그늘에서 낙하산 장비를 점검하며 20년 전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더웠죠. 신병 시절 떨리는 손으로 낙하산 줄을 매만지던 21살 청년은 이제 41살의 베테랑 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사님, 미군 도착했습니다. 부하의 목소리에 민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멀리서 검은색 SUV 세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은 한미 연합 사이버전 대응 훈련 첫날이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양국은 새로운 형태의 훈련을 기획했어요. 707 특임대와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이 함께하는 특별한 훈련이었죠. 차에서 내린 미군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발을 타이트하게 묶은 여성 장교였어요. 날카로운 파란 눈이 주변을 빠르게 흩었죠.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민우보다 한참 아래 계급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707 특임대 강민우 원사입니다. 민우가 경례를 하자 그녀가 답례했습니다. 데브그루 사라 톰슨 대위요. 사이버전 팀장을 맡고 있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민우는 그녀의 손아귀 힘이 예상외로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겉보기와 달리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사라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특히 707은 아날로그 시대의 전설이라고 하던데요. 민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아날로그 시대라는 표현에는 분명 비꼬는 뉘앙스가 있었죠. 전설은 과거의 이야기죠. 민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사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요? 하지만 요즘 전쟁은 키보드로 하는 거예요. 총과 칼로 싸우던 시대는 끝났죠. 순간 민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20년 세월의 무게였을까요? 브리핑룸에서 작전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한국군 대령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고공강화로 적진에 침투하고 이어서 적의 사이버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대령님, 제안이 있습니다. 각 팀이 따로 훈련하는 것보다 경쟁 방식은 어떨까요? 더 실전적일 것 같은데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방식을 제안하시죠? 사라가 일어서며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파란 눈에 도전적인 빛이 번뜩였죠. 간단해요. 두 팀이 동시에 고공강화를 하고 착지, 즉시 사이버전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먼저 완료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녀가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죠. 어때요? 원사님? 자신 있으세요?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사라를 더 자극했어요. 혹시 겁나세요? 이해해요.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니까요. 민우의 부하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훈련은 훈련일 뿐입니다, 대위님. 그럼 재미를 좀 더 할까요? 사라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내기를 하죠. 제가 이기면 원사님이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해요. 하지만 제가 지면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지 소원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물론 원사님이 이기는 일은 없겠지만요.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국군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20년간 쌓아온 인내심의 끈이었을까요? 좋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대신 제가 이기면 대위님의 사이 버전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라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죠. 뭐라고요?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대위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고도 4,000m 상공. C-130 수송기 내부는 엔진 소리로 가득했어요. 민우는 팀원들과 함께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사라와 그녀의 팀이 있었죠. 빨간불이 켜졌어요. 1분 전 민우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피부로, 뼈로, 영혼으로. 20년간 하늘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바람의 언어였죠. 초록불이 켜졌어요. Go, go, go. 민우가 뛰어내렸습니다. 중력이 그의 몸을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귀를 찢을 듯한 바람 소리. 하지만 민우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죠. 그는 몸을 완벽하게 제어했어요. 마치 바람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옆을 보니 사라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도 완벽했어요. 하버드에서 컴퓨터만 배운 게 아니었죠. 1500m 낙하산을 펼칠 시간. 민우가 줄을 당기는 순간 강한 옆바람이 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균형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알고 있었죠. 3초 전부터 느꼈으니까요. 그는 바람을 타고 흘렀어요. 거스르지 않고 함께 춤을 췄죠. 착지 지점에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사라보다 10초 빨랐어요. 낙하산을 벗고 달렸습니다. 100m 앞 건물에 사이버전 장비가 있었죠. 노트북 앞에 앉은 민우는 화면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복잡한 코드들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건 언어가 아니야.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코드 속에 숨은 패턴을. 마치 바람의 흐름을 읽듯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췄습니다. 논리가 아닌 직감으로, 생각이 아닌 본능으로. 시스템이 열렸어요. 불가능해. 뒤늦게 도착한 사라가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떻게? 이건 하버드 팀이 만든 최신 보안 시스템인데. 민우가 일어섰어요. 바람을 읽듯이 했을 뿐입니다. 사라의 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자존심일까요? 확신일까요? 이제
약속을 지키셔야죠. 민우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분한 눈물이었습니다. 뭘 가르쳐 드릴까요, 원사님? 모든 것을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봤어요. 왜죠? 제가 당신을 모욕했는데 적이 아니라 동료니까요.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리고 대위님 말이 맞아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저도 변해야죠. 석양이 훈련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그는 단순히 내기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발견한 것이죠. 사라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호기심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내일 06시에 훈련장에서 뵙겠습니다. 원사님. 기다리겠습니다. 대위님.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경쟁이 아닌 존중의 악수였습니다. 민우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곧 다가올 위험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놓을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배우는 기쁨. 그리고 가르치는 설렘. 바람이 불었어요. 변화의 바람이었죠. 그날 밤 사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기지 숙소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후의 일을 계속 떠올렸죠.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CIA 사이버전 부서에서 최연소 팀장이 된 그녀였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의 시골 아저씨 같은 원사에게 졌어요. 그것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가능한 거지? 사라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뭔가가 무너졌어요. 평생 믿어왔던 확신이었죠. 디지털이 아날로그보다 우월하다는, 젊음이 늙음보다 빠르다는, 서구의 기술이 동양의 직감보다 정확하다는 확신 말이에요. 새벽 5시 30분. 사라는 훈련복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가 차가웠죠. 7월인데도 새벽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훈련장에는 이미 민우가 와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민우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못 잤어요. 사라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우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저도 처음 졌을 때 그랬습니다. 23살 때였죠. 러시아 스페츠나츠와의 교류 훈련에서였어요.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도 진 적이 있다니. 그때 깨달았죠.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요. 민우가 사라에게 다가왔어요. 오늘부터 제가 아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첫 번째 훈련은 호흡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기술이에요. 민우가 설명했어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0과 1이 있듯이 우리 몸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죠. 사라는 처음엔 비웃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우를 따라 호흡을 조절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제의 분노와 좌절이 가라앉았습니다. 느껴지나요? 민우가 물었어요. 예. 이상해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한 것 같아요.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사라가 선생이었어요. 이 코드를 보세요.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죠.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패턴이 있어요. 민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사라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녀가 민우의 손을 잡고 키보드 위에 올려놨어요. 순간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느껴보세요. 각 키의 위치를. 이것도 일종의 근육 기억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새벽 훈련이 이어졌죠. 민우는 사라에게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어둠 속에서 보는 법을,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라는 민우에게 논리의 아름다움을, 코드의 우아함을, 디지털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원사님은 왜 군인이 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사라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훈련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버지를 따라서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6.25 참전 용사셨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하지만 민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일이 저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제가 있게 한 거죠. 사라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에 그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어요. 저는 다른 이유였어요. 사라가 말했죠. 증명하고 싶었어요. 여자도 아시아계 미국인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군요. 예. 하지만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사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제가 증명하려던 게 얼마나 작은 건지를요. 2주차 마지막 날, 야간 침투 훈련이 있었습니다. 민우와 사라가 한 팀이 되어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는 임무였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민우가 앞에서 길을 열면 사라가 뒤에서 전자 보안 장치를 무력화했죠.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완벽한 팀워크였다는 걸. 대단해요. 사라가 속삭였어요. 우리가 대단한 거죠. 민우가 정정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굵은 빗방울이 두 사람을 적셨습니다. 훈련은 끝났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원사님, 사라가 말했어요.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죠. 고백할 게 있어요. 민우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싫었어요. 아니, 무시했죠. 늙고 느린 아시아 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때문에 제 모든 확신이 흔들렸어요. 디지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사라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죠. 당신이 보고 싶을 거라는 걸요. 내일 떠나면 매일 밤 당신 생각을 할 거라는 걸요. 민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20년간 얼어있던 감정이었어요. 그가 손을 들어 사라의 뺨을 감쌌어요. 차가운 빗물과 따뜻한 피부가 대조를 이뤘죠. 저도요. 민우가 말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빗속에서 훈련장 한가운데서 동과 서가 만났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하나가 되었죠. 키스가 끝났을 때 사라가 목에서 무언가를 빼냈어요. 그녀의 군번줄이었죠. 이걸 가지세요. 그녀가 민우의 손에 쥐어줬어요. 민우도 자신의 군번줄을 빼서 사라에게 건넸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요. 꼭 다시 만나요. 사라가 말했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뺨을 적셨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앞에서 두 사람은 경례를 나눴어요. 공식적인 작별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은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민우는 주머니 속 사라의 군번줄을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는 몰랐습니다. 2달 후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거라는 걸. 그것도 생사가 걸린 임무에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우의 가슴은 새로운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20살 신병 때도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서울 용산 국정원 지하 회의실. 민우는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목에 걸린 사라의 군번줄이 셔츠 안에서 차가운 감촉을 전했죠. 2달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착용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정원 부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붉은 뱀 문양이 화면에 떴죠. 국제사이버 테러 조직 붉은 독사가 한국에 침투했습니다. 목표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의 드래곤 아이 시스템입니다. 민우의 눈썹이 움직였어요. 드래곤 아이.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죠. 이 시스템은 뭐죠? 옆자리에 대령이 물었습니다. 적국의 모든 군사통신망과 미사일 방어망을 실시간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전 무기입니다. 만약 이게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부장이 말을 멈췄어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모두가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CIA에서도 지원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어요. 사라였습니다. 2달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모습이었죠. 계급장이 바뀌어 있었어요. 소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우를 찾았어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사라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 사라 톰슨 소령입니다. 그녀가 경례했어요. 민우도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707 특임대 강민우 원사입니다. 공식적인 인사였지만 두 사람의 눈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잘 지냈나요? 당신은요? 두 분이 아시는 사이군요.
부장이 눈치챘습니다. 7월 연합훈련에서 함께 했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어요. 잘 됐네요. 두 분이 이번 작전의 공동 지휘관입니다.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우도 마찬가지였죠. 브리핑이 계속되었습니다. 붉은 독사는 내일 밤 침투를 시도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작전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대전 지하의 복잡한 터널 시스템이었죠. 광 케이블 터널을 통해 침투합니다. 12명의 정예 요원이 투입됩니다. 한국 측 6명, 미국 측 6명이죠. 민우가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20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건 쉬운 임무가 아니라고. 회의가 끝난 후 민우와 사라는 복도에서 마주섰어요. 소령으로 진급하셨네요. 민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사라가 대답했어요. 7월 훈련 보고서가 좋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이곳에서는 할 수 없었죠. 팀원들을 만나러 가시죠. 민우가 말했어요. 훈련실에는 이미 10명의 요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최정예들이었죠. 이번 작전은 다릅니다. 민우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적은 우리처럼 훈련받은 프로들입니다. 실수는 곧 죽음이에요. 사라가 이어받았습니다. 디지털전과 물리전이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두 가지 모두에 대비해야 해요.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민우와 사라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죠. 7월의 2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느꼈어요. 두 지휘관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무언가를. 원사님과 소령님, 사귀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 측 하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임무에 집중하세요. 민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 뒤가 살짝 붉어졌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밤 10시, 작전 전 마지막 점검. 민우는 장비실에서 무기를 정비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사라가 들어왔죠. 내일이 걱정돼요. 사라가 말했어요. 민우가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무서워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을 잃을까 봐 무서워요. 민우가 일어나 사라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죠. 저도 그래요.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예요. 감정을 제어해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사라가 목에서 민우의 군번줄을 꺼냈어요. 2달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걸 돌려드릴게요. 부적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민우도 사라의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이 군번줄을 교환했어요. 이번엔 이별이 아닌 생환의 약속이었죠. 작전이 끝나면 사라가 말을 시작했어요. 끝나면 얘기해요. 민우가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임무에만 집중해야 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살아서 돌아와요. 꼭 살아서. 새벽 3시 대전 외곽 12명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광 케이블 터널 입구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죠. 알파팀 준비 완료. 사라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브라보팀도 준비 완료. 민우가 응답했어요. 터널 입구가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민우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너무 조용했죠. 조심하세요. 민우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사라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어요. 디지털 신호가 이상해요. 누군가 이미 그 순간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독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함정이었죠. 전원 전투 준비, 민우가 외쳤어요. 지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알았어요. 이번 전투는 지금까지와 다를 거라는 걸. 그리고 모두가 살아 돌아오지는 못할 거라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라가, 팀원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붉은 눈들이 빛났습니다. 독사의 눈이었죠.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발음이 터널을 흔들었어요. 콘크리트 조각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굴렸어요. 20년의 경험이 그의 몸을 움직였죠. 알파팀 상황 보고 민우가 무전으로 외쳤어요. 부상자 없습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터널 깊은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많았습니다. 붉은 독사의 요원들이었죠. 함정이었어요. 사라가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민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없었어요. 계획을 바꿉니다. 민우가 결정했어요. 알파팀은 왼쪽 터널로, 브라보팀은 오른쪽으로. 중앙서버실에서 만나요. 두 팀이 갈라졌습니다. 민우가 이끄는 브라보팀은 전력 공급실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붉은 레이저가 번뜩였죠. 사이버 부비트랩이었습니다. 멈춰. 민우가 팔을 들었어요. 바닥을 자세히 보니 얇은 실이 보였습니다. 물리적 함정과 디지털 센서가 결합된 장치였어요. 민우가 손짓으로 우회 경로를 지시했습니다. 팀원들이 조용히 따라왔어요. 한편 사라의 알파팀은 중앙서버실로 가는 길에서 적과 마주쳤습니다. 접촉, 접촉, 미군 하사가 외쳤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좁은 터널에서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어요. 사라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적의 통신망에 침투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죠. 3명이 더 와요. 9시 방향, 사라가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안 돼.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도 해킹을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추적을 당한 것이었죠. 민우의 팀은 전력 공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발전기들이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연구소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심장부였죠. 이상해요. 한국군 중사가 말했어요. 너무 조용해요. 민우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번쩍. 강렬한 빛이 터졌어요. 그리고 모든 전자장비가 꺼졌습니다. EMP 공격이었어요. 젠장, 누군가 욕했습니다. 야간 투시경도, 무전기도, 레이저 조준기도 모두 죽었어요. 완전한 어둠이 그들을 삼켰죠. 침착하세요. 민우가 외쳤어요. 벽을 따라 이동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적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죠. 아날로그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민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바람의 움직임을 느꼈어요. 그의 손이 권총을 뽑았습니다. 전자장비는 죽었지만 기계식 권총은 살아있었죠. 탕, 탕. 총성이 울렸어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사님, 누군가 불렀어요. 민우는 목소리가 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정확히 움직였어요. 20년간 단련된 감각이었죠. 손이 부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피가 느껴졌어요. 부상을 입었던 거죠.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부하가 말했어요. 민우는 그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투에 뛰어들었어요. 사라의 팀도 어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장비가 죽은 상황. 하버드 출신 천재도 이제는 그저 한 명의 병사일 뿐이었어요. 소령님, 어디 계세요? 팀원이 불렀어요. 여기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죠. 디지털 없는 세계에서의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때 민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숨을 쉬세요. 느끼세요. 생각하지 말고 느끼세요. 사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어차피 보이지 않았죠. 대신 다른 감각을 열었어요. 발자국 소리, 숨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그녀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주먹이 뭔가에 닿았어요. 적의 얼굴이었죠. 그녀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논리가 아닌 본능으로. 10분간의 격투 끝에 적들이 물러났어요. 중앙서버실로 민우가 외쳤습니다. 두 팀이 어둠 속에서 만났어요. 손으로 더듬어 서로를 확인했죠. 사라?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민우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죠. 다쳤어요? 민우가 물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괜찮아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빛이었지만 서로를 볼 수 있었어요.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죠. 지하 5층으로 가야 해요. 사라가 말했어요. 핵심 연구실이 거기 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민우는 이상한 고요함을 느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뭔가 우릴 기다리고 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하 5층. 철문 앞에 섰어요. 문 너머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붉은 독사의 수장이에요. 사라가 속삭였어요. 느껴져요. 민우가 팀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민우가 말했어요.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순간 사라의 손이 그의 손 위에 놓였어요. 조심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드래곤 아이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죠. 늦었군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이미 다운로드는 끝났어요. 그의 뒤에는
헬기로 통하는 비상구가 열려 있었어요.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알았어요. 여기서 놓치면 끝이라는 걸. 그리고 이 싸움에서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할 거라는 걸.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었으니까요. 붉은 독사의 수장이 비상구로 뛰었어요. 민우와 사라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수장의 부하들이 길을 막았죠. 총성이 다시 울렸어요. 가세요. 한국군 중사가 외쳤습니다. 우린 여기서 막을게요. 민우가 사라를 봤어요.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이 비상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철제 계단이 발걸음에 울렸어요. 옥상 헬리패드.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이미 돌고 있었어요. 수장이 헬기에 올라타고 있었죠. 손에는 여전히 드래곤 아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늦었어. 수장이 소리쳤어요. 헬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EMP 이후 예비로 가져온 것이었죠. 30초만 시간을 벌어줘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권총을 뽑았어요. 하지만 헬기는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나고 있었죠. 사라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헬기의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것이었어요. 안 돼. 방화벽이 너무 강해요. 민우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보았죠. 옥상 가장자리에 매달린 케이블을. 순간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라, 계속해요. 민우가 외쳤어요. 그는 케이블을 잡고 뛰었습니다. 옥상 가장자리를 박차고 공중으로. 사라의 비명이 들렸어요. 민우. 민우의 몸이 헬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20년간 수없이 연습한 공중 기동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낙하산이 없었어요. 그의 손이 헬기 스키드를 잡았습니다.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았죠.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헬기 안의 수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헬기가 흔들렸습니다. 성공했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어요. 시스템을 마비시켰어요. 헬기가 통제를 잃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힘겹게 헬기 안으로 올라갔어요. 수장과 격투가 시작되었죠. 주먹이 오갔습니다. 헬기는 계속 추락하고 있었어요. 드래곤 아이를 놓아. 민우가 외쳤습니다. 차라리 죽겠어. 수장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하드 드라이브를 놓고 싸웠습니다. 헬기가 건물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죠. 민우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의 주먹이 수장의 턱을 가격했어요. 수장이 쓰러졌고 드래곤 아이가 민우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헬기가 옥상에 충돌했죠.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민우, 민우, 연기 속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죠.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드래곤 아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버티세요. 사라가 울부짖었어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민우의 눈이 살짝 떠졌어요. 사라.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민우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 3주 후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죠. 깨어났어요?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계속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민우가 물었어요. 3주요. 3주 동안 잠만 잤어요. 사라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래곤 아이는 안전해요. 당신이 지켜냈어요. 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라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전역하기로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기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민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감동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복무 중인데. 알아요. 기다릴게요. 사라가 미소 지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잃어버린 진짜 삶을 당신과 함께 찾고 싶어요. 1년 후 대전 근교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작은 집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우가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었습니다. 은퇴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후방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사라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매일 나아지고 있었어요. 민우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식 토스트도 있었죠. 동서양이 조화된 아침 식사였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민우가 물었어요. 예. 사라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티는 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이번엔 아이가 누구를 닮을까요? 사라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똑똑하잖아요. 사라가 웃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직감도 필요해요. 그게 진짜 지혜니까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보였어요. 전쟁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후회 없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화려한 CIA 생활을 포기하고. 전혀요. 사라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찾았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걸. 뭐요? 집이요. 진짜 집.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민우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신병 시절 사진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어떤 날이요? 평화로운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날. 사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 아이는 전쟁을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지켜낼 테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두 전사는 이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디지털과 아날로그, 동양과 서양, 전쟁과 평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찾던 진정한 승리였어요.
사랑과 평화라는 이름의 승리. 곧 태어날 아이는 그 승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삶의 시작이었죠.